우리가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거의 다 상저하고 전망들 많이 하셨는데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상반기는 안 좋다. 근데 하반기는 중국이 좋아진다는 논리였어요. 그냥 완전 빗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교육량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IRA라는 게 생겼어요.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또 중국도 이제 돌아설 때가 되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돌 때 반등 나오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가 과거 중국과의 관계처럼 교육이 늘까요? 이게 어떤 시장을 읽는 키워드라는 거고요. 네, 오랜만에 저희 또 아침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윤센님, 윤대. 네, 윤 대표님이시지만 저희는 윤센이 편한 우리 윤지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대 하니까 갑자기 돼지가 생각나. 오자마자 살쪘다 그러셔가지고. 네,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자, 오늘은 어떤 시장 얘기 좀 들려주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거는 제가 어제 아침 일찍 보냈는데 이제 다니면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았죠.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뭐 저라기보다 신중권센터 하는 데가 가끔 올 텐데 제가 입에서 작년에 올해를 바라볼 때 시장이 좋다. 네. 상고하고다. 상고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 굉장히 기업의 수출주가 좋아진다 했는데 나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부합돼서 기분이 그 좋아.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오래간만에 3% 나오는데 네. 걸어오는 중간에 신용등급 강등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내가 방송하는 거 들으셨구나.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어깨에 오래 있었다는 거 장점은 딱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뭐냐면 정말 오늘부터 뭐 장이 오르고 내리건 두 번째고 달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잘 기억 안 나시면 7월 말인가 네. 타결됐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나오고 8월 초에 결국은 등급 강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달러 인덱스가 73인가 7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달러가 84, 85까지 그냥 강세로 가면서 두 가지가 함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는데 이게 뭐지? 달러가 왜 강하지?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두 번째는 결국 미국이 뭐 문제 없이 넘어가더라는 거. 그리고 당시에 보고 나시면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달러와 채권 시장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지. 그렇죠. 금리와 주식 환율이죠. 시장이 그때 많이 빠졌던 건 사실은 그때 미국이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였었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행히 방금 전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일찍 와서 나스닥 선물을 봤더니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저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게 뭐 주가 올라왔는데 두드려 맞는 시작이다 뭐 이런 시각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제 얘기보다는 이제 제가 리스크란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리스크. 리스크. 이제 네.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던 간에 막 종목 간이 변동성도 변동성이 리스크니까 그러니까요. 커 보이고 막 어떻게 보면 이거 주가 올라갈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레이엄도 얘기했지만 결국 매니징 하는 거지 어보이딩 피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 리스크를. 그러니까 데인저는 어보이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데인저라면. 어린아이가 물가 가는 거는 어보이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리스크는 매니징 매니지 하는 거다. 가야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매니징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생겼지만 네. 그걸 매니징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거는 첫째는 오늘 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딴 데 가끔 나가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투기적 포지션이에요. 미국 시장에 대한. 근데 뭐 이렇게까지 다 투기적 포지션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불안했던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의견들을 좀 바꿨다 얘기도 있지만 여전히 이거 뭐 한 방 있는 거 아니야 아래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이거 뭐 이유가 뭡니까? 금리 때문이죠. 이렇게 높은 금리에 버틸 수 있어? 근데 이제 뭐 제가 전에 한번 그 김 대표님 강의하는 뭐 강의하니까 봤는데 참 재밌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스냐 볼거냐를 갖고 파월 얘기한다. 그 PPT 보면서 번스냐? 제가 약간 그때 기억을 데이터를 봤어요. 네. 그렇죠. 뭐 번스 하면은 가장 최악의 연준 의장이었는데 왜 최악이었냐면 그냥 행정부에 휘둘렸었거든요. 닉슨 포드가 하자는 대로 하는 어떤 무능한 연준 의장이었다면
볼커는 금리를 잡았죠. 어떻게 물가를 올렸죠. 금리를 올려서. 네, 근데 제가 이 물가를 말씀을 왜 잡았죠. 드리냐면 금리를 올려서. 금리와 주가의 관계가 많은 분들이 일방적인 관계인 줄 아시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어쩔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좋고 어쩔 때 금리가 내려갈 때 좋은데 네.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확 더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 걱정이 좀 미국채가 좀 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주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금리를 바라볼 때, 야, 이거 큰일 났어. 오늘 이제 미국채 금리 뛰면 주식시장 이제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받아들이는 시대에 왔다는 거죠. 일정 수준의 금리를.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도 뭐 금리 인하를 뭐 내년까지도 안 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오히려 반문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를 용인하는 시대에 온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서 제로 금리 갔던 시대로 다시 돌아갈 거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물가가 목표가 2%지만 그게 달성은 언제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금리가 내려가다가 계속 어쩌면 잘 많이 내려가야 뭐 3%대 이상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주 결론은 나오죠. 이건 주어진 환경입니다.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내 시간과 돈을 투입하는 건데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면 생각이 굉장히 편해지죠. 그러니까 금리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좋아질 거예요. 네. 가게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많은 가게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고 자산이 아마 많은 데는 유리하죠, 그죠? 그렇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건 차별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양극화라는 단어야. 부동산도 핵심지는 뭐 계속 인기가 좋은데 어쩌면 소외지역, 무감신 지역은 계속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주어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는 주어졌고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의 금리는 주어졌고 이 금리 이상의 상승을 들어오는 섹터냐 아니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뭘까요? 뭐 지금 금리가 어디 가냐. 예를 들어서 올해를 볼까요? 올해를 바라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함의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물어봐가지고 아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어봐서 어느 날 그 답변을 잘하려면 책을 뒤져봅니다. 저도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책을 네. 봤더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라틴어 의뢰에 꺼치쪽에 나오는데 가격이 부풀려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바로 인플레라는 거죠.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치 보관 기능이 떨어진다. 괜히 이런 표현을 교과에서는 쓰는데 그럼 여기서 최악의 투자 상품이 뭘까요 지금? 채권인 거죠.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면 올해 아마 투자자 중에서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다시 많이 내려갈 거니까 채권 투자를 해야 돼 하고 또 많이들 들어갔죠. 네. 아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한테 이런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야 미국채 10년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이거 뭐 투자하겠어? 뭐 주식? 아니죠. 우리 채권 투자라는 게 캐리만 있나요? 결론적으로 캐피탈 게인을 노린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아마 이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상품으로서 어쩌면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더 금리와 관련이 높으니까 그 주식 내에서 뭘 선택하냐의 싸움이었지 않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더 성장주에 집중됐던 게 그 모습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본다면 성장이 있는 곳이 어디냐가 오히려 더 주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그러면 네. 그런 태도로 가면 아주 이런 데이터가 유의미한 거죠. 아니 이렇게 금리가 높고 한데 그럼 원래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이러면 대출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말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은행주도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주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진이 남으니까. 미국도 대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출 태도를 봤더니 원래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원래 주가 올라왔을 때 금리가 동결되는데 금리 내려갈 때 주가 박살낸다. 사실 3%에서도 그런 주장하시는 패널이 꽤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였냐면 금리를 왜 내리냐. 그 조건이 중요해요. 경제가 망가져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대출이 경색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태도가 이미 많이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돌면서 오히려 돈은 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이건 뭐 데이터로 너무나 극명히 나온 거죠. 올해 시장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봤다고 자부하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데이터 해석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뭐 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돌았거든요. 미국이 물가도 비싸고 어떻게 근데 실질 임금이 플러스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어떻게 비싸졌는데 소비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은 야 이건 뭐 소비가 되겠어? 이 생각을 하겠지만 네. 뭔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이 플러스를 돌아 있다는 사실이 매우 저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양극화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예를 들면 뭐 가운데 한 100개 정도 회사 가운데 위로 한 30개 올라가고 밑으로 70개 떨어지면 보통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뭐 10년 혹은 뭐 그 이상 매년 양극화 얘기는 계속 나왔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양극화는 중간에 있는 애들이 위아래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 30개 있던 애들 중에 또 20개는 더 떨어지고 밑에 70개 있던 애들 가운데 한 50개 나에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면 이건 양극화가 아니라 그냥 경기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뭐 네. 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건 뭐죠? 주식시장에서 주식 지수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종합 지수가 올라가냐 아니냐를 갖고 일단 기준이 그게 되는 거지. 네. 그 올라가는 내에서 자기가 뭘 갖고서 수익을 내냐는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많이 빠질 거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겠죠. 네네. 근데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무엇을 갖고 올라가고 오히려 네.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것들은 신저가가 경신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위에 남은 이제 10개만 남고 나머지 다 이제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라고 치면 네. 그 상황을 어느 정부든 그냥 둘 수 있겠냐.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뭐 잘 나가는 7, 8개 그 회사들 말고 이제 다 이제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그렇지도 있잖아요.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많이 않아요.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게 오해. 그게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회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미국의 화장품 회사도 엄청 좋았습니다. 매출이 엄청 늘어요. 한국에서도 화장품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다 안 좋은 것도 많죠.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거는. 하지만 선크림에 엑스포저된 회사는 차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미용 기계 업체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 업종이 안 좋나요? 기계 업종도 어제 캐터필러 발표했지만 캐터필러만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두산 밖에부터 다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니까 네. 그 안에서 공급망 이슈가 생기니 광산 개발 같은 거 들어가니까 특수가 엄청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리고 소비도 물가 너무 올랐죠. 이 물가에 어떻게 소비냐 하지만 지금 이 비싼 물가에 여행객이 엄청 늘어나요. 근데 다만 어디가 망가지고 있죠? 내수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백화점 물론 여의도 현대는 사람이 많지만 이 앞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뒤에 스탈 말씀. 계속 해보죠. 네. 미국은 성장 위주 시장 뭐 짧게 해야 되니까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금리라기보다 일정 수준의 금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가 용인된다. 그 안에서 성장 나오는 거 집중하자는 거예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현금의 가치는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정기 이자라는 건 되게 별로죠. 네. 채권에 퇴색되는 들어가 거죠. 그렇죠. 채권에 들어갔던 많은 자금들이 네. 고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뭘 선택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거의 다 상저하고 전망들 많이 하셨는데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상반기는 안 좋다. 근데 하반기는 중국이 좋아진다는 논리였어요. 이건 완전 빗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교역량이 주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교역량이 주면 한국의 수출 무역은 규모가 줄겠죠. 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분명히 그 내에서 잘 파는 업종이 있겠죠. 근데 뭐가 잘 팔고 그래도 있냐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참 비시대는 참 기분은 안 좋지만 미국 맘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IRA라는 게 생겼어요. 네. Inflation Reduction Act.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와서 미국에 가서 성공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농심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음식료 업종하면 다 중국 관련 기업체였죠. 언제 그렇죠. 농심 차였어요. 네. 미국의 캐파 증설했기 때문에 농심은 히트를 친 거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쫓겨났던 걸그룹들이 K-팝이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에 돈필하고 있고
아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만약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중국과 관계를 잠깐 막으니까 어떤 미국에 성공하고 있고 이게 수출 비중이에요. 한국이 전체적인 규모를 줄고 있는데 중국 비중은 급격히 줄고 있고 미국 비중이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겠죠? 미국향 소위 캐파 증설이 나오는 것들을 사야겠죠. 그럼 요즘 최근에 자동차 업종 갖고 막 피가운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가장 약진하는 게 미국에서 회사 중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에요. 수출 지표 나올 때마다 경신입니다. 경신하고 나면 컨센서스 올라가요. 굳이 이걸 버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야 될 것들이 자꾸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쏠리는 게 2차 전지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화장품에도 있고 뭐 아까 자동차에도 있고 방사에도 있고 뭐 굴삭기도 있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LNG 수출해야겠으니까 터미널을 만들어요. 네. 터미널을 만들면 뭐예요? 배로 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의 LNG선 수주가 엄청 느는 거죠. 사실 이거의 핵심은 하반기에 미국 중국 경기가 도와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시장을 읽는 키워드라는 거고요. 각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면 미국은 계속 좋아지고 중국은 계속 내려가요. 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또 중국도 이제 돌아설 때가 되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돌 때 반등 나오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가 과거 중국과의 관계처럼 교육이 들까요? 미국 주식이라는 건 미래의 기대값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전에 나왔을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한 배가 지금 2,740이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분기 PBR. 분기 자본 총계 PBR이니까 네. 들어오면 이게 한 2,7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좀 있으면. 그러면 이걸 넘어서서 막 엄청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냥 계단식으로 다닥다닥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뭘 데이터를 봐야 되냐? ROE예요, ROE. 제가 이거를 제가 전에 쓴 책에서도 되게 강조했었는데 ROE가 돌아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PBR은 올렸으면서 따라서 가는 국면이거든요. ROE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투자 많이 하면 현금이 일단 잉여 현금이 악화되고 뭐가 네. 있죠? 코스트에서 감가상각비가 늘어요. 그럼 실적이 약간 부진해지죠. 근데 주가가 많이 떠요. 그럴 때. 아니 진짜 공통 한국처럼 이렇게 캐파 증설이 나오면 당연히 캐파 증설을 했다. 잉여 현금이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 느니까 이익은 줄죠. 감가상각. 그렇죠. 근데 주가는 떠요. 그때 주식을 사야죠. 고퍼에 사라는 게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익이 회수하는 시기가 ROE가 낮았다가 올라갈 때 이게 회수하는 시기거든요. 요 시기가 되면 주가는 막 치고 나간다. 그래서 주가는 언제 산다? 최저일 때 보면 실적이 안 좋을 때 사는 거고요. 아주 좋아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물어보죠. 실적이 아주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EPS가 중요한 장이 온다 그랬더니 지금 실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어보는데 네. 지금은 이 방향을 보고 베팅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즉 캐펙스 투자가 늘기 때문에 ROE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구간이 왔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게 나왔어요. 저번 분기까지 보면 세 개의 지수를 보면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그냥 뭐 단순 데이터가 보여주면 이제는 EPS 장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PS가 중요해졌어요. 그럼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제가 약간 와서 이제 오래간만에 오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뉴스 그걸 봤어요. 네네. 박병장 그 이사하는 걸. 그럼 뭐 엔비디아 얘기 나오고 뭐 캐터필러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EPS. 그렇죠. 그게 주식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슬쩍 돌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며칠 전에 좀 제가 기다리던 데이터가 또 확인됐는데 무역 수지가 일단 플러스 나오죠. 뭐 사람들 평가 절하해요. 뭐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 뭐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코스가 내려와서 흑자가 됐다 뭐가 했던 간에 이건 다른 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돌아선다는 얘기죠. 흑자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익률이 돈다는 건 뭐죠? ROE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까 ROE가 더 올라갈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부합된다.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요것도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3% 오니까 네. 워낙 요새 뭐 리서치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 저도 리서치 떠났지만 근데 잊지 마시죠. 원래 이 컨센서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후행 내지 동행 지표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이익이 상승했다고 이익이 정확히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좋아지면 따라서 올릴 때가 좋은 거예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NS가 후행적으로 내리거든요. 마치 우리가 점쟁이처럼 NS가 뭐 주가를 맞추는 존재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컨센서스를 만드는 어쩌면 추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익추정 주가가 오르고 이익추정주가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뒷북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장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네. 12개월 후 얼마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예상 EPS. 그거를 올린다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예. 아 그거 주가 보고 하는 거예요? 주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에너지 등 숫자를 다 확인하고 이제 고치고 뭐 하면 네. 이 추정치를 올려가는 거죠. 뭐 주가를 안 보는 입장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소로스 얘기도 했는데 네네. 제기론이라는 게 뭐죠? 가격이 움직이면 펀드멘탈도 변화한다는 논리예요. 제가 좀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예상 이 컨센서스는 어떤 후행 내지 동행 지표, 선행 지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래서 굳이 가져온 거예요. 책에 썼던 내용인데 책에 썼던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이익 계산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뭐 이 기업의 이익을 얼마로 이렇게 딱 예상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데이터를 보고 이제 그 예상을 하셨고 이제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데 네. 위에 이 정도 이익이 올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이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찾아보면 이익을 더 추정치에 올리게 되고 보통 추정치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다. 네.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진행해 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걸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가 ERI라고 어닝 리비전 레이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의 비율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따라 올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좋아지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더 좋아지는 게 있고 더 좋아지는 거. 그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좋아지는 것들 제가 참 또 조심스러운데 기계 자동차가 좋아지고 있는 거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종목을 계속해서 좀 추측했지만 여기 더 찾아야 된다 보고 있고요. 조선 방산 2차 전지 기계 자동차 좋네요. 2차 전지는 이제 시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지만 좋아요. 업황은 좋다.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제가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좋은 주식인지는 밸류를 봐야겠는데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이 후보자들 중에서 돌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여기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게 턴어라운드 한다면 좋아지겠죠. 사실 여기에서 제가 약간 데이터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뭐예요? 뒤에 그림을 제가 데이터를 하는데 네. 건강 관리가 확 좋아지고 있어요. 헬스케어가. 저 주가도 좀 오르고 있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모나 유모나 이런 것처럼 뭔가 선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숫자가. 그리고 운송 쪽도 항공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항공. 그리고 이쪽도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플랫폼도 이쪽도 은근히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호텔 레저든 이게 참 이게 확 돌아섰나 볼 수 없는데 하여튼 요런 건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이제 반도체죠. 우리가 다들 보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만약 뭐 워낙 지금 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만약 이런 대출 증가율이 나왔다면 은행도 배당 수익률 좀 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뭐가 확 좋다를 들어서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말이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 선택하는 아니면 저거는 다 틀린 거고 뭐 좀 이런 극단적 사고 그리고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뭐 이 내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그 질문이 위험한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그러면 음식료 내에서 좋은 건 뭐가 있어? 뭐 수출주 업종에서 뭐가 더 나? 자동차에서 뭐가 더 나? 이런 질문이 어쩌면 시장의 현재 리스크를 매니징하면서 어쩌면 상승장이 더 남아있다고 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적절한 질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질문이면 지금 이 상황에 와서도 아까 이런 식으로 아니야 뭔가 이 시장에 올라온 건 잘못됐어. 이쪽 있으면 무너질 거야. 이런 질문보다는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이미 반영돼 있다. 인플레이션에 어쩌면 적응한 기업, 적응한 개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인플레 해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에 투자하고 있냐. 그거에 동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만약 그게 안 돼서 부채가 터진다면 이건 부채가 터질 수 있죠. 뭐 중국의 부채가 터지고 한국의 가계 부채가 터지고 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말론이죠.
근데 그렇게 아까 정프로님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들려고 항상 어느 정도의 유동성 보강해 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여유 있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오늘 S&P 등급 강등, 피치 강등이 나와서 아직까지 뭐 큰 영향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세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월 초니까 8월 말쯤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